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45세 남성입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 정말 황당하거나 충격적인 사연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어떤 일도 제가 직접 겪은 제 첫 여자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변호사가 된 사연을 잠시 이야기해드리자면 제 스스로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얼굴도 못생겼고요. 변호사가 말주변이 없다니 상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 어렸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매일 짝사랑만 했었고 그것도 결국엔 비웃음만 남기고 끝나버리더라고요. 항상 그런 일이 반복되니 상처만 쌓여갔고 결국 학창시절 땐 자연스럽게 여자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늘 의기소침해 있는 저를 보며 아버지께서는 남자는 얼굴보다 능력이다. 젊은 것들이야 얼굴을 많이 보겠지만 결국 나중에 남는 건 남자 능력뿐이 없다며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곤 하셨습니다. 근데 저 조언이 제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제 얼굴은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버지도 잘생기지는 못한 얼굴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젊은 시절 마을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 봐도 굉장한 미녀세요. 아버지는 꽤 규모가 큰 회사를 운영 중에 있으시고 서울의 작은 빌딩도 여러 개 가지고 있으신 재력가이십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제게 저런 조언을 해주시니 믿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서 가장 좋다고들 이야기하는 대학을 당당하게 합격했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도 했습니다. 이후 부모님께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저는 고시를 합격하여 변호사라는 좋은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남자로서 능력은 인정받게 되었던 거죠. 아버지 말대로 변호사가 된 이후 꽤 많은 여성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나 주변 어른분들께서 소개를 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일체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직접 만나 대화를 해보면 어김없이 저희 아버지의 재산이나 제가 벌어오는 돈에만 관심이 있었고 정작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더라고요. 돈 이야기를 할 때만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여자들을 보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하고 있나 싶었죠. 소개팅이나 선 자리를 나갈 때면 매번 그런 일이 생기니 자연스럽게 여자에 대한 관심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에 빠져 일 중독으로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는데 고등학교 동창 친구에게 참한 여자가 있으니 한번 꼭 만나보라는 연락이 왔죠. 그 당시 이런저런 만남으로 지쳐있던 저는 동창 친구의 주선을 거절했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꼭 만나보라고 하도 졸라서 결국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선자리를 나가보았습니다. 그렇게 만난 여성분과 식사도 하며 대화를 조금씩 이어갔는데 이분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일체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인간적인 호기심 정도만 표하고 나머진 그저 저에 대한 관심 어린 질문들 뿐이었어요. 온전하게 저에게 관심을 갖는 것 같아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녀의 이름은 미진 씨였고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 만남 이후 미진 씨는 저와 몇 번 더 만나보고 싶다는 뜻을 보였고 저도 그런 그녀가 좋았죠. 저희는 그렇게 몇 차례 더 서로를 알아가는 만남을 가졌고 결혼을 전제로 정식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미진 씨에 대해 더 깊게 알게 됐는데 이 여자가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무척이나 배려심이 깊고 어른을 공경하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데이트할 때면 가끔씩은 제 손을 잡고 고아원 같은 시설의 봉사활동도 가자던 그녀였죠. 저는 그런 그녀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친구들에게 그렇게 그녀를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친구들도 그런 저를 보며 넌 전생에 분명히 이순신 장군님을 도와 나라를 구한 노비 중 하나였을 거야. 나는 둥 부러워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진 씨는 저희 집 대소사 일도 자기 일처럼 잘 챙겨주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마치 며느리가 된 것처럼 저희 집에 선물을 가득 들고 찾아와 부모님과 저희 집안 어르신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기어코 손깃을 걷어 설거지며 음식 준비며 힘든 일들을 도와주었죠. 그녀가 저희 어머니 옆에 붙어 어깨를 주물러 드릴 땐 아이고야, 이 아들보단 며느리가 더 자식 같다. 내가 며느리 복은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며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 여자를 싫어할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제겐 저보다 2살 많은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누나는 미진 씨를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항상 네가 연애를 못 해봐서 잘 모르나 본데 같은 여자인 내가 볼 때 저 기집애 진짜 엄청나게 무서운 불려우다. 너 진짜 쟤 조심해야 돼. 라며 매번 경고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누나에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쳤고 누나는 언제나 미진 씨를 못마땅해 했어요. 한 번은 집안 행사로 부모님을 도와주러 온 미진 씨에게 누나가 말했죠. 승민이가 첫 연애여서 어리숙한 면이 많아요. 미진 씨, 혹시 우리 집에 돈 많은 거 알고 승민이 만나는 건 아니죠? 그 소리에 당장 부모님께서 역정을 내시며 누나를 혼내셨습니다. 마음씨도 착한 아이한테 무슨 험담이냐며 누나를 엄청 혼내셨죠. 미진 씨는 누나의 말에 자신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집안이 부자였다는 것 자체를 몰랐었고 그저 제 인성이 좋아 만남을 시작한 것일 뿐 부모님 재산에는 일절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미진 씨 편을 들며 그녀와 만남을 가졌을 때 그녀는 우리 집 사정을 전혀 몰랐었다고 누나에게 설명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누나는 미진 씨를 보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곤 했어요. 누나는 저보다 먼저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미진 씨는 그런 누나를 따라다니며 결혼 준비를 도왔고 누나는 그런 미진 씨를 불편하다며 싫어했었죠. 저도 미진 씨에게 편견을 갖고 대하는 누나를 잘해줄 필요 없다고 했지만 한 가족이 될 사람이라면 자신이 노력하여 마음을 얻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결혼 준비를 잘하던 누나는 남자 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연애 기간과 믿었던 남자에 대한 배신으로 누나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고 그때 미진 씨가 누나 옆에서 정말 많이 누나를 위로해줬어요. 그날 이후 누나도 미진 씨와 가까워지게 되었고 저에게는 처음에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꽃뱀 같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며 알아가니 그냥 정말 좋은 여자였다고 지난날 그녀를 의심한 것에 대해 너무 미안하다고 했죠. 그러곤 미진 씨는 저와 데이트를 하는 날보다도 저희 누나와 어울려 다니는 날이 더 많아질 만큼 둘이 친자매처럼 친해지더라고요. 누나는 자신의 파혼이 마음은 아프지만 저에게 어서 미진 씨와 결혼을 하라며 부추겼어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으니 딴 놈이 채가기 전에 그녀와 결혼을 하라는 것이었죠.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에 어서 미진 씨와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 녀석들과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녀석이 저에게 얼마 전 재수씨 같은 사람을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안산 쪽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 겸 술을 마시러 동료들과 고깃집에 들렸는데 그곳에서 재수씨 될 사람을 우연히 보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정도 잠깐 본 적이 있어서 처음에는 재수씨인가 긴가민가 하였다고 했죠. 친구 말에 의하면 그녀는 술집에서 좀 질이 안 좋아 보이는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술에 취해 남자들과 신나게 떠들고 있었는데 말투가 꽤나 안 좋았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중간중간에 욕을 섞어가며 떠드는 모양새가 설마 저 사람이 재수씨인가 싶을 정도였다고 했죠. 저와 같이 이야기를 듣던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에게 사람 잘못 본 거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친구는 자기도 그런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닮아 보여서 혹시 몰라서 사진을 한 장 찍어 왔다며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사진 속에는 눈이 찢어져 촉새같이 생긴 남자와 신나서 술을 마시고 있는 여자가 찍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사진 속의 여자는 미진 씨가 맞았습니다. 이어서 친구는 그 남자하고 미진 씨가 술 취해서 떠들 때 애연사라는 곳에서 놀았을 때가
자기 인생의 전성기였다고 여러 차례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애연사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절에서 무슨 재미난 일이 있는지 궁금해했고 저에게 그녀가 절을 다니는지 물어보았지요. 하지만 제가 아는 그녀는 저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그동안 저에게도 절을 다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 절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녀가 왜 저런 모습으로 안산에서 남자들을 만나고 있는지가 더욱 궁금했습니다. 친구가 말한 그날은 미진 씨가 옷가게 친구들과 저녁 늦게까지 카페에서 놀았다고 한 날이었거든요. 그녀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동안 마음속에서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녀에게 이 일에 대해서 물어보았죠. 친구가 안산에서 미진 씨 닮은 사람을 본 것 같은데 혹시 안산에 간 일이 있냐고 물었고 미진 씨는 저에게 그날은 미용실 친구를 만날 예정인데 오래전 고향 친구들에게 연락이 와서 안산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이었는데 너무 나쁜 쪽으로 변해 있어서 이제는 다시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왜 그럼 옷가게 친구들과 있다고 저에게 다른 말을 하였냐고 물으니 남자인 친구들을 만나고 있으면 제가 걱정을 하고 혹시나 오해를 할까봐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며 이제 그 친구들과 만나는 일이 없으며 저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여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석연치 않았지만 그래도 평소 그녀가 저에게 솔직하였기에 어떤 사정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누나에게도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별것도 아닌 일로 벌써부터 의처증처럼 굴지 말라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 그 일은 기억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저와 미진 씨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아버지는 그녀에게 자신께서 좋은 새 아파트를 구해줄 테니 집 걱정하지 말고 좋은 집을 고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미진 씨는 아버지에게 신혼집은 자신들 능력으로 구해도 되며 아직 젊은 저희는 작은 집에서 시작해도 되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끼리 일단 잘 살아보겠다고 했죠. 그런 미진 씨의 깊은 마음을 보고는 저희 부모님은 원래도 미진 씨를 예뻐했는데 더욱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돈 욕심을 낼 법도 한데 스스로 일어서려는 모습이 참 대견하다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제가 모은 돈과 그녀가 모은 돈을 모아 작은 신혼집을 구하였고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녀가 지내는 자취집에서 그녀와 식사를 하기 위해 같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배가 아파와서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곳에는 몇 건의 여성 잡지가 있었죠. 볼일을 보는 중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잡지를 뒤적거리는데 한 잡지에서 메모지 한 장이 떨어져 내렸어요. 책 사이에 껴둔 거였는데 제가 뒤적거리다 빠진 거였죠. 그 메모지를 주워 들어서 다시 잡지에 꽂아 넣었는데 메모지에 적혀 있는 내용이 제 시선을 확 끌었어요. 메모지에는 애연사 2,200만원 25일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줄 것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년 전 친구에게 얼핏 들었던 그곳이었죠. 대체 저곳이 어떤 곳인데 미진 씨가 저렇게 큰 돈을 사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친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저곳이 그녀의 전성기였다는 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애연사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다가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미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녀 차를 탔을 때 차에 중요한 거래처 명함을 떨어뜨린 것 같다며 잠깐 차에 가서 찾아본다고 했죠. 그녀는 알겠다며 저에게 차키를 주었고 저는 바로 그녀 차로 달려가 내비게이션 검색 히스토리를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제 예상대로 그녀가 25일에 애연사를 찾아간 날 지방의 어느 곳을 검색한 흔적이 있었죠. 저는 그곳 주소가 애연사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 주소를 수첩에 적어두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러한 사실을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저에게 지금 네가 하는 건 의처증 초기 증세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저는 그런 누나에게 정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으니 제발 한 번만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누나는 딱 한 번만 도와준다고 하며 동행을 해주었죠.
가는 동안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누나는 이름을 봐서는 절 아니면 점집일 것이며 미진 씨 성격이라면 절에 시주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저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으니 궁합 같은 점을 본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 누나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누나의 생각을 맞다고 생각하기엔 그녀가 그곳에 사용한 액수가 너무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누나와 그녀 차의 내비게이션에 있던 주소로 와보았고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절도, 점집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애연사라는 한옥풍의 규모가 굉장히 큰 유흥 술집이 있었습니다. 누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이곳이 진짜 미진 씨 차 내비게이션에 찍혀있던 주소가 맞는지 계속 물었고, 저는 그녀가 왜 저 몰래 이곳에 왔는지, 이곳에서의 즐거웠던 기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사용한 그 큰돈의 정체가 궁금한 마음에 한 걸음에 그곳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아직 장사를 시작하지 않았는지 손님은 없었고 몇 명의 야한 옷을 입은 여성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의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의 여성은 저에게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했고, 저는 그 여성에게 다가가 미진 씨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여자를 아냐고 물었죠. 중년의 여성은 미진 씨 사진을 보자마자 매우 당황해하며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사정을 설명하며 이 여자를 아시면 어떤 사이인지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여성은 미진 씨 사진을 보며 모르는 사람이라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표정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흥분한 나머지 조금씩 언성을 높였습니다. 며칠 전 여기서 2,200만 원이나 결제를 했는데 기억 못하냐고 따져 물었지만 그 중년의 여성은 끝까지 미진 씨를 모른다고 잡아떼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누나는 가게에서 나가자고 했고, 가게에서 나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차에 어떤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한마디 했습니다. 여자가 여기 올 일이 뭐 있겠어? 일하러 온 거겠지. 근데 돈을 주고 갔다면 예전에 일했을 때 빌렸던 돈 갚으러 온 거겠지. 저는 사정도 모르면서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그 남자가 불쾌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집으로 올라가는 차 안에서 저는 확실히 미진 씨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고 그것이 절대 좋은 것은 아니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 제 생각과 같은 생각을 누나도 했죠. 저는 급하게 미진 씨를 소개해 주었던 동창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았고, 친구에게 미진 씨를 어떻게 알게 되어 저에게 소개를 해주었는지 물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사실 자신도 미진 씨를 잘 모르고 건너 아는 친구를 통해 저를 소개받고 싶다는 그녀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했죠. 누나는 저에게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서 결혼을 조금 늦춰야 한다고 미진 씨에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두면 미진 씨가 어떠한 반응이라도 보일 테고 그때 미진 씨의 행동을 잘 살펴보자고 했어요. 저는 그 길로 올라와 누나와 함께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미진 씨에게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 직전이라 아무래도 우리 결혼을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희 이야기를 걱정스럽게 듣고는 저와 부모님이 많이 힘들었겠다고 위로를 하며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그러곤 오히려 이런 일로 결혼을 미루면 부모님이 더욱 마음 아파하실 수 있으니 결혼은 예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반응이 전혀 거짓된 부분이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 집안이 망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결혼을 예정대로 하자는 그녀를 보니 누나와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미진 씨에게 그녀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며 사과를 하려 했는데 그런 저를 누나가 말렸습니다. 거짓말에 능통한 사람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사람을 쉽게 속여 먹는다며 말보다는 행동을 살펴야 한다고 했죠. 누나는 약혼남이 바람을 피워 파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도 누나를 오랫동안 감쪽같이 속일 정도로 거짓말을 태연하게 잘했다고 했어요. 저는 누나의 말에 그럼 딱 일주일만 지켜보고 제가 의심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녀에게 사과를 한다고 했죠. 그날 이후 저는 미진 씨에게 일로 인해 부산으로 출장을 일주일 가 있는다고 말했고 따로 차량 한 대를 렌트하여 누나와 함께 그녀의 집 앞을 감시했습니다. 미진 씨가 어디론가 운전을 하여 외출을 한다면 미행을 해볼 심산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얼마지 않아 미진 씨 집 앞으로 걸어 들어가는 어떤 남자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천둥이 치었죠. 짝 찢어진 눈에 얇은 입술, 검은 피부. 그 남자는 이전에 제 친구가 안산에서 미진 씨를 찍었을 때 그 미진 씨와 같이 있었던 사진 속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미진 씨 집으로 들어간 후 한참 동안 많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미진 씨 집으로 들어갔죠. 평소 그녀의 집을 자주 드나들기에 그녀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던 저는 최대한 소리가 안 나게 문을 열어 조용히 그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는 낯선 남자의 구두가 있었고 침대 방에는 속삭이는 듯한 남자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숨을 죽여서 조용히 침대 방으로 향했고 침대 방에서 들려오는 남녀의 대화 내용은 하늘이 무너질 듯한 기가 찬 내용이었습니다. 아이씨 완전히 똥 밟았다. 뭔데? 전화로 한 말 진짜야? 그래 그 영감탱이 완전 망해서 거지래. 집에 돈 썩어나게 많다고 해서 참고 만난 건데. 에이 설마 부자들은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는데 숨겨둔 돈이 또 있겠지. 아 몰라. 하여간 부도 나서 망했다니 그냥 똥 밟은 거지. 아이 그래서 결혼하지 말자고 했어? 미쳤어? 거기서 바로 결혼하지 말자고 말하면 바로 티나지. 내가 초짜냐? 일단 예정대로 결혼하자고 했어. 그래도 변호사니까 다른 어중이 떠중이들보단 돈 잘 벌겠지. 너도 대단하다. 그런데 남편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는데 괜찮겠냐? 너 얼굴 엄청 따지잖아. 나도 비위 상하는 거 간신히 참고 만났다. 뭐 살면서 걔가 벌어오는 돈이나 펑펑 쓰면서 잘생긴 애들 이리저리 몰래 만나고 다니면 되는 거지.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듯 했지만 참고서 침대 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고 그곳에서는 미진 씨와 사진 속의 남자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고 집안은 한순간 난장판이 되었죠. 급하게 뒤따라 들어온 누나가 저를 온몸으로 말렸어요. 저는 미진 씨의 가면 속 얼굴을 보았고 크나큰 배신감으로 그녀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곤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차 안에서 그동안 사랑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속은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며 눈물을 흘렸고 같은 아픔을 겪었던 누나는 그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미진 씨의 진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드렸고 평소 그녀의 완벽한 행실에 믿음을 주셨던 부모님은 제 말을 믿지 못하셨지만 누나가 제 이야기를 거들어주자 그제야 한숨을 쉬시며 어찌 그런 사람이 다 있냐고 땅을 치셨죠. 제가 그렇게 이별의 슬픔과 분노를 삭히고 있을 때쯤 집으로 미진 씨가 찾아왔습니다. 미진 씨는 저를 처음 보는 여자를 대동하여 저희 집에 나타났죠. 그 여자는 자신은 미진 씨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어머니가 없다고 하였던 그녀였기에 더더욱 그녀가 얼마나 제게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기가 찼습니다. 누나와 어머니는 여기가 어딘데 감히 얼굴을 들이미냐며 역정을 내셨지만 그런 저희에게 오히려 미진 씨 어머니는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 내 딸 인생을 이렇게 망쳐놨으면 어디서 큰 소리야? 이런 베어먹지 못할 집안을 보았나? 저희는 모두 황당해하며 무슨 소리냐며 결혼을 약속한 남자를 두고 다른 남자와 침대에서 뒹굴고 있던 건 저 여자였다고 당장 나가라고 했지만 미진 씨 어머니라는 사람은 정말 뜻밖의 소리를 했습니다. 나가라고? 어디 다 큰 처녀를 임신시켜놓고 이제는 나가라고? 니들이 사람이야? 우리 불쌍한 미진이 이제 아이까지 가졌는데 어디 상관냐라고 모함을 해서 쫓아내려고 해. 너네같이 못된 것들은 사람들이 알도록 내가 다 말하고 다닐 거야. 임신이라는 소리에 저희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죠. 저는 있는 힘껏 계속 소리를 지르는 미진 씨 모녀를 진정시키고 불러세웠습니다. 돈 좀 뜯어내려고 머리 좀 썼네. 정말 내 아이 맞아? 당신 아이야. 나도 승민 씨한테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건 분명 맞는데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은 승민 씨가 지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책임? 원하는 게 뭔데? 아니, 얼마를 원하는데? 결혼을 빌미로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위자료 5억 줘. 아니면
혼인 빙자 간음죄로 콩밥 먹을 각오해야 될 거야. 아, 물론 그리고 온 동네에도 소문이 다 나겠지. 혼전 임신시켜놓고 며느리 될 사람 모함해서 쫓아냈다고. 동네에서 자기 아버지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마 얼굴도 못 들고 다니실걸? 오어? 하, 참나. 그 아이가 진짜 내 아이긴 하냐? 당연히 승민 씨 아이야. 내가 만약 친자 확인 검사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 물론 당당하지. 그런데 내 동의 없으면 절대 친자 확인 못하는 거 알아? 소송 거는 동안 온 동네에 망신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돈 주고 끝내지. 알아보니까 당신 아버지 부도 난 것도 아니더만. 그래, 네가 동의 안 하면 친자 확인도 못 해보겠지. 근데 그거 알아? 미진아, 나 변호사야. 그래, 그게 무슨 상관인데? 법적으로 해보자고. 나도 변호사 쓰면 그만이야. 미진아, 나 이혼 전문 변호사야. 내가 그렇게 어리숙해 보이디? 나 너 만나고 정관 수술해뒀어. 어? 정관 수술? 그래, 네가 작년에 안산 가서 남자들하고 놀다가 내 친구에게 걸린 날, 그날 내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정말 혹시 모르는 일이니 나중에 임신했다고 협박당하지 않게 미리미리 정관 수술이라도 해두라고. 그래서 그때 바로 시술을 해뒀어. 너 절대 내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사람이야. 지금 뱃속의 아이? 아마 그날 본 그 남자 아이겠지? 아니, 딴 남자 아이인가? 아니야. 당신 아이가 맞아. 그래, 그럼 위자료 깎아줄게. 2억, 아니 1억. 1억만 내놔. 미진아, 나가. 제 말에 미진 씨는 아무 말도 못하더니 얼굴이 벌개져 같이 온 자신의 어머니라고 하던 여자와 급하게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한때 많이 사랑했던 여자의 가면을 벗은 본 모습을 보니 화만 난다기보다 저렇게 사람을 속여가며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그녀의 삶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동안 미진 씨를 보지 못했고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여자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니 그녀의 빈자리가 매우 공허하더군요. 그리고 몇 해가 지나 먼발치에서 우연히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남자아이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었고 역시나 그 아이 생김새는 그날 보았던 미진 씨의 내연남을 닮은 얼굴이었어요. 이렇게 제 첫 연애 이야기는 황당하게 끝이 났고 이후에 누나의 소개로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여 안정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꽃뱀에게 당할 뻔한 옛날 기억 때문에 저는 지금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하며 꽃뱀 사기, 성범죄, 마약 같은 사건들을 맡고 있어요. 일을 하다 느낀 것은 꽃뱀들이 저처럼 연애 경험이 없는 어리숙한 사람을 어찌나 잘 알아보고 사기를 치는지 그들도 점점 범죄가 진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남자를 돈으로만 보는 여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상대방을 홀린 대가는 결코 값없지 않다. 이 말을 명심하시고 진정한 사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 황당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